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생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오늘은요, 단순한 더비를 넘어서서 챔피언스 리그의 꿈과 강등의 절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기, 데이터를 통해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그냥 평범한 지역 라이벌전이 아니에요. 한쪽은 정말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고 다른 한쪽은 챔피언스 리그라는 더 큰 야망을 위해 싸우고 있죠.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웨스트 미들랜드 더비, 지금부터 데이터가 가리키는 승부를 아주 정밀하게 해부해 오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양 팀의 스쿼드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경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두 팀 모두 허리라인에 아주 치명적인 공백이 생겼거든요. 이게 경기 전체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바로 한번 살펴보죠. 울버햄튼은요, 조세사 골키퍼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3-4-2-1 포메이션으로 나올 것 같아요. 센터백을 3명이나 두어서 일단 수비부터 단단히 하겠다는 거죠. 반면에 아스톤 빌라는 좀 더 공격적인 4-2-3-1 포메이션으로 맞설 겁니다.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전술이죠. 근데 이 라인업에 정말 심각한 구멍이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틸레만스, 맥인, 카마라가 한꺼번에 빠져요. 이 세 선수가 팀의 전진 파스와 기회 창출, 거의 90% 이상을 책임지던 핵심 미드필더진인데 말이죠. 울버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사 황희찬, 그리고 수비의 리더 크리치가 빠지면서 공격의 날카로움과 수비의 안정감을 동시에 잃어버렸어요. 이런 선수 공백은요, 바로 전술적인 미스매치로 이어지게 되죠. 이번 대결은 아스톤 빌라의 정교한 창이 울버햄튼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뭐랄까, 말 그대로 날카로운 송곳과 녹슨 방패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전략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울버햄튼의 센터백과 윙백 사이의 공간,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를 아주 집요하게 공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의 중심에는 바로 이 설수, 모건 로저스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10. 이게 그의 위력을 증명합니다. 로저스는 이번 시즌에 벌써 10골이나 넣었는데 이건 그냥 공간 침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 능력까지 확실한 해결사라는 뜻이거든요. 울버햄튼의 무너진 수비 라인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움도 7개나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가 총 17개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직접 골도 넣었지만 동료를 살리는 플레이도 엉청 잘한다는 거고, 울버햄튼 수비 입장에선 한 선수만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울버햄튼은 어떨까요? 이 팀은 일부러 공을 안 가지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해요. 평균 점유율이 43.2%밖에 안 된다는 건 경기 시간 대부분을 상대 공격 막아내는 데 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수비에 올인하는데 실점은 이번 시즌 무려 51실점,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윙백이랑 스토퍼 사이의 소통이 안 돼서 뒷공간을 너무 쉽게 내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스톤 빌라의 빠른 측면 공격에 또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자, 경기가 추몰처럼 안 풀릴 때 승부를 가르는 게 뭐죠? 바로 세트피스죠. 그리고 여기서 두 팀의 차이가 더 확 벌어집니다. 아스톤 빌라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에서만 10골을 넣었어요. 190cm가 넘는 오나나, 밍스, 콘사 같은 선수들이 버티는 공중공격, 정말 막강하죠. 반면에 울버햄튼은 6골에 그쳤는데 설상가상으로 제공권의 핵심인 크레이치 선수마저 못 나옵니다. 높이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거죠. 이제 최후의 보루죠. 골키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근데 단순히 몇 골 먹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대 실점, 즉 XGA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막았어야 할 골보다 얼마나 더 막아냈는지 그 진짜 클래스의 차이를 분석해보죠. 이 표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아스톤 빌라의 마르티네스 골키퍼 보세요. 기대 실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38.48골 정도 먹혔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28골만 내줬어요.
와, 이건 자기 혼자서 10골 넘게 막아냈다는 뜻이거든요. 세이브 성공률도 79.1%나 되고요. 반면에 울버햄튼의 조세사 골키퍼는 기대 실점이 43.34골이었는데 실제로는 51골을 허용했어요. 막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7골 이상을 더 내줬다는 의미고 세이브 성공률은 61%에 그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두 팀의 순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수비만 문제가 아니에요. 공격, 그리고 경기 운영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 팀은 골을 너무 못 넣고 다른 한 팀은 특정 시간에 그냥 무너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울버햄튼의 가장 큰 약점, 바로 골 결정력 부족입니다. 기대 득점, 그러니까 이 정도 찬스였으면 골이 들어갔어야 한다는 값이 25.40인데 실제로는 18골밖에 못 넣었어요. 무려 7골에 가까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 거죠. 찬스는 만드는데 마무리가 너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공격수인 아담 암스트롱 선수는요, 이번 시즌에만 정말 결정적인 찬스를 무려 14번이나 놓쳤습니다. 폼이 최악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울버햄튼에게는 일종의 마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후반 60분에서 75분 사이, 치명적인 15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체력이 떨어지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반대로 아스톤 빌라는 바로 이 타이밍에 교체 카드를 딱 써서 경기를 끝내버리는데 아주 능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변수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바로 동기부여의 차이와 심판이라는 변수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챔스 티켓이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승점 3점 정말 간절하겠죠. 반면에 울버햄튼은 어떨까요? 잔류권이랑 승점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사실상 강등이 거의 확정된 분위기라 선수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동기부여의 차이가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주심이 바로 크레이그 파우슨. 이 심판 카드를 엄청 뿌리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특히 거친 수비를 하는 울버햄튼의 안드레 선수는 이번 시즌에만 벌써 12장이나 옐로우 카드를 받았는데 만약 이른 시간에 카드를 받게 되면 팀 수비 밸런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데이터들, 전력, 전술, 동기부여, 세부적인 통계까지 모든 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지 않나요? 이 경기는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시나리오는 바로 아스톤 빌라의 2대0 승리입니다. 울버햄튼의 홈 경기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 차이나 동기부여 그리고 각종 데이터 지표들을 봤을 때 아스톤 빌라의 우세가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스톤 빌라의 승리입니다. 리그 3위와 최하위의 체급 차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향한 절박함, 그리고 울버햄튼의 공수 핵심 선수들이 빠진 것까지 생각하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죠. 두 번째는 2.5골 이하, 그러니까 언더를 보는 겁니다. 울버햄튼의 골 결정력은 정말 처참하고 아스톤 빌라도 주전 미드필더들이 빠져서 공격 전개가 예전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스톤 빌라가 한두 골 정도 넣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